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어요. 창피해서 남들에게 말 못했던 제 사연을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외동딸이지만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일찍이 독립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빨리 해서 그런지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의지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 부모님 도움을 일절 안 받았습니다. 결혼하는 제게 무언가 해주실 돈이 있다면 아껴서 두 분의 노후에 더 풍족히 쓰셨음 해서요. 반면에 제 남편은 뭐라도 부모님께 지원받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남편이 평소에도 엄청 절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돈을 쓰는 건 절약이 아니라고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온전히 저희 힘으로만 결혼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부모님의 돈을 쓰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가 한참 결혼 준비하고 있을 때 시부가 돌아가셨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2층 집에 살았는데 시모가 어느 날 저희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적적해. 1층에는 내가 살 테니까 2층에는 너희들이 들어와라. 네? 어머님, 저희 이미 들어갈 집 다 둘러보고 왔어요. 내 말 잘 들어봐라. 너네가 지금은 둘이 합쳐서 넉넉하겠지만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돈도 못 모아. 새 집에서 출발한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 2층에서 살면서 돈 모아 출가하는 게 더 괜찮은 일이다. 그리고 전세에 큰 돈 묶어놓으면 안 좋아. 저는 시어머님께 생각해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저를 본격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죠. 있잖아,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난 꼭 새 집 아니어도 돼. 당신이랑 나 일하는 곳도 엄마 집에서 더 가깝잖아. 당신은 어때? 절대 싫어. 말이 1, 2층 나뉘는 거지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친정에서도 일찍 독립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랑 살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도 슈퍼일에서 바쁘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잖아. 사느라 바빠서 서로 1, 2층 사는 것도 금방 잊을걸? 엄마가 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아예 2층에는 올라오지도 않을 거라 했어. 엄마 말대로 우리 나중에 아이를 위해서 지금 선택 잘해야 돼. 남편이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요. 절약 정신이 엄청 투철한 사람이라 그땐 믿음이 갔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시모의 집 2층에 딱 2년만 살기로 했죠. 하지만 몇 달 사이 저는 시모의 민낯을 봐버렸어요. 여보, 우리 화장지 일주일 전에 사지 않았나? 그때 엄청 세일해서 샀었잖아. 근데 왜 절반밖에 안 남았지? 혹시 회사에 몇 개 가져갔어? 회사 비품이 있는데 내가 못하러 가져가. 당신 보니까 휴지 한 번에 너무 많이 쓰더라. 좀 아껴 써. 이상하네. 30개짜리인데 왜 10개도 안 남았지? 혹시 당신이 어머님 몇 개 갖다 드렸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가 슈퍼를 하는데 우리 휴지를 왜 가져가겠어? 그치. 참 이상하네. 앞으로 이 휴지는 사지 말자. 개수만 많고 길이가 엄청 짧나봐. 눈속이 많은 것 같아. 저도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죠. 휴지를 시작해서 시모는 저희 집 식재료 서리를 했어요. 제가 선물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쿠키도 눈 깜짝할 사이 반이 사라져 있고요. 바나나라도 한 송이 사오면 하루도 안 되어서 반 송이가 남아 있었어요. 고기 같은 것도 세일해서 몇 킬로 사놨는데 먹으려고 하면 부피가 엄청 줄어있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시간에도 음식이 증발하니까 저는 1층에 사는 시모가 가져간 거라 확신했죠. 저는 아까운 것보다 말없이 가져가는 시모의 행동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슈퍼에 안 파는 물건들은 저희한테 부탁하시면 마트에서 사올게요. 그런데 말없이 2층에서 가져가시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그중에는 저희가 먹을 식재료도 있지만 제가 선물하거나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너 그게 뭔 소리냐? 네? 너 지금 되게 웃긴다. 내가 너희 집 물건에 손이라도 대고 있다는 말이냐? 어디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 너네 집에 뭐가 사라졌는데? 어머님, 진짜 아니세요? 저희 열쇠는 어머님만 가지고 계시고 제가 장봐온 것들은 계속 반 이상이 없어져서요. 고기들이나 채소, 그리고 휴지나 생필품 같은 것들요. 아니, 얘가 생사람 잡네. 나 아니라고. 그리고 설사 뭐가 없어졌다고 해도 어른이 가져갔으면 잠자코 그렇구나 하는 거지. 어디 시모를 도둑 취급하고 있어? 너 그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안 가져가셨다면 제가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시모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황한 듯 말도 더듬어서 저는 시모라 더욱 확신했죠. 저는 우선은 사과를 하고 물증을 확보하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 시모의 이상 행동이 더 심해졌거든요. 설탕이나 소금도 덜어갔는지 반이 텅텅 비고 보란듯이 여기저기 가루를 다 흘러놨더라고요. 제게 화나서 현장을 더럽게 해놓는 듯 했어요. 그리고 빵 같은 것도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 손으로 반씩 뜯어가 있는 흔적이 있었고요. 하다 새로 산 수건까지 반씩 가위로 다 잘라갔더라고요. 저는 수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모에게 따지러 1층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위생적으로도 정말 불쾌해요. 빵을 손으로 뜯어가시고 설탕, 소금, 조미료도 다 흘려놓으시고 계속 이러시면 여기서 못 살아요. 그리고 수건은 가져가시려면 그냥 5장 가져가시지. 왜 반을 다 잘라놔서 못 쓰게 만드세요? 어머,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야, 증거 있어? 네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냐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수건 얘기는 나와서 말인데 너 그거 살 때 1층 사는 시애미 생각은 안 나디? 어떻게 한 번을 시애미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오는 게 없어. 그래놓고는 툭 하면 뭐가 사라졌다고 1층까지 내려와서 매번 난리를 부려? 엄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아니, 나이 든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경우야? 당신이 착각한 거 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 의심하는 거야? 착각? 의심? 당신이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지 보자. 어머님, 그때 소금이랑 설탕 가져가셨을 때 계단에 다 흘리셨더라고요. 2층 계단부터 1층 현관까지 가루 흘린 거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간 수건이요. 화장실 수납장 한 번만 볼게요. 저는 남편에게 증거 사진을 보여주고요. 시모의 화장실에 있는 반쪽짜리 수건도 찾았어요. 너 그만두지 못해? 톡한 것. 어디 저딴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감히 내 집에서 살면서 물건 좀 나눠 썼다고 날 도둑 취급해? 어머님, 외롭다고 2층으로 들어오라고 한 건 어머님이시고요. 월세도 3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더해요? 생필품 필요하시다면 나눠드릴 건데 그걸 왜 자꾸 몰래 가져가시는데요? 그것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요.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런 건 잘못했어. 근데 네가 애초에 그렇게 날이 서 있는데 뭐 필요하다고 말이라도 꺼내실 수 있었겠어? 알아서 네가 엄마한테도 갖다 주면 좀 좋아? 그럼 살림을 아예 같이 하자는 거야? 언제는 1층이랑 2층에 나눠 살자며. 뭐 생활비도 어머님까지 셋 같이 내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저게? 나는 내가 가진 거 너랑 다 나눠 쓰고 다 나눠 먹을 수 있어.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근데 너는 어쩜 그렇게 매정하고 속이 째째하니? 그것 좀 가져갔다고 유난을 이렇게나 떨어대냐고. 남편이랑 시어미한테 주제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꼴 봐라.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어머님, 절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일절 저희 집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아니면 저 2층에서 계속 못 삽니다. 고집하고는. 어머머, 더러워서 손 안 대. 하! 그렇게 저만 나쁜 사람이 되고 시모는 일절 사과도 없었죠. 그리고 저는 시모가 열 수 있는 열쇠 말고 당장 도어락을 설치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알려주면 무용지물이지만 그래도 도어락은 비밀번호를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잠잠하다가요.
제가 정말 폭발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 결심을 했었습니다. 친정아빠 생신이셔서 케이크를 전날 만들어놨는데 냉장고에 넣어놨던 케이크가 절반만 남았더라고요. 당신 냉장고에 케이크 먹었어? 아빠 생일 케이크라고 했잖아. 케이크? 당신 아니지? 너 어머님한테 현관 비밀번호 가르쳐줬니? 그게... 아이씨... 그래, 가르쳐줬다. 근데 뭐 엄마가 자기 집 비번도 모르면 되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엄연히 우리 엄마 집이잖아. 케이크 그거 맨날 하는 일이면서 또 만들면 되잖아. 엄마가 오죽 드시고 싶으면 그랬겠냐? 한 번만 더 비밀번호 가르쳐 드리잖아? 그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 바로 해. 뭐? 이혼이라니 너무 같다. 고작 케이크 하나 때문에. 야! 당장 도장 찍고 싶어? 이혼 사유 지금까지로도 충분해. 서류 가져올까? 알았어. 안 가르쳐 줄게. 근데 나도 중간에서 엄청 괴로워. 엄마랑 둘이 해결하던지 너 알아서 해. 나한테 그만 이야기하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니까 넌 끼어들 생각하지 마. 뭘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어머님이 그때 가지신 거 다 나눠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나도 어머님이랑 다 나눠 써야지. 1층 열쇠 내놔. 당신은 있지? 뭐? 싫어. 내놓으라니까? 저는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고 남편에게 1층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시모가 피부가 엄청 좋은 편인데요. 냉장고나 다른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보다 시모가 아껴 쓰는 화장품을 쓰기로 생각했죠. 화장대 보니까 비싼 화장품만 쓰더라고요. 열받아서 스킨 로션이랑 영양크림, 아이크림, 눈에 띄는 건 전부 반 이상을 덜어갔어요. 서랍장에 안 뜯은 새 것까지 싹 다 반씩 덜어갔죠. 그랬더니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야, 너지? 너 맞지? 내가 그걸 얼마나 아껴 바르는 건데 내 화장품 어디 들어갔어? 당장 다 내놔! 너 주거 침입에 도둑질에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문은 또 어떻게 열고 들어온 거야? 그 화장품들이 비싸기만 한 줄 아니? 단정된 것도 있고 미제도 있고 다 구하기 어려운 화장품들이라고. 시모는 자기 물건 한번 건드렸다고 기겁을 하더군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다 나눠 쓰시자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냉장고 케이크 또 말없이 가져가셨길래 저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줄 알았는데요. 어머님 화장품이 저한테 엄청 잘 맞더라고요. 앞으로 따로 구매 안 하고 계속 같이 쓰려고요. 그리고요. 월세는 이제 안 내도 되죠. 어머님 저한테는 하나도 안 아깝다고 하셨으니까 2층 집 이제 그냥 저 주세요. 어머님 반 나누는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뭐? 네? 2층 집 주실 거죠? 맞다. 어머님 귀걸이랑 목걸이 안 쓰는 것들요. 두 번째 서랍에 모아놓은 거 제가 다 봤거든요. 딱 절반만 챙겨서 저랑 같이 금은방 가서 녹여요. 어차피 안 쓰시는 것들인데 녹여서 저 반지 하나만 해주세요. 네? 2층 집도 금도 다 어차피 어머님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있던 거 주시는 거니까 더 안 아깝죠? 너 진짜 그만해라. 내가 아무리 네 살림에 손을 댔어도 적당히 해. 어디 탐낼 게 없어서 시모 물건을 탐내. 왜요? 막상 주려니까 아까우세요? 저한테 어머님 물건들, 어머님이 가지신 것들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때까지 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저는 맑은 눈의 광인처럼 시모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고요. 시모의 옷자락을 잡고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반나절을 넘게 시모를 붙잡고 있었어요. 힘이 다 빠진 시모는 제 행동에 질색팔색하더니 다시는 2층에 올라가지 않겠다 맹세했죠. 그 뒤로 무식하게 반씩 나누는 시모의 이상 행동은 멈췄습니다. 그나마 그때 남편이 끼어들지 않아서 저는 시모와 결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저희 남편이 엄청 짠돌이라서 휴지도 몇 칸씩 정해놓고 써요. 연애 때는 그래도 절약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짠내가 부쩍 심해졌죠.
검소하면 좋지만 남편은 검소한 걸 떠나서 궁상 맞았죠. 저는 작년 생일 남편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받았거든요. 제가 휴지를 평소에 막 쓰기 때문에 아껴 쓰라고 선물해줬대요. 원래는 두루마리 휴지 3겹 쓰잖아. 근데 특별히 당신 생일이라서 4겹으로 샀어. 두꺼우니까 촉감이 더 좋을걸? 차라리 생일을 챙기지를 말던가. 당신은 왜 의미 없는 선물로 생일인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어?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나 너무 서운한데? 의미가 없다니. 다 의미 있게 고른 건데. 첫째, 당신은 휴지를 엄청 잘 쓴다. 둘째,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휴지도 4겹으로 샀잖아. 남편은 차라리 말이나 하지를 말던가. 사람 열받게 속을 슬슬 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번 생일은 챙기지도 말고 휴지 같은 거 사오면 이혼할 줄 알라고 진지하게 말했죠.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만드는 와이프한테 케이크는 좀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생략하고 내가 색다른 케이크를 준비해놨지. 일단 먼저 이건 내 선물. 뭔데? 남편은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확실히 휴지를 받았을 때보다 심장이 두근거리기는 하더라고요. 열어봐. 많이는 못 넣었지만 당신 사랑하는 내 마음은 표현했어. 봉투를 여니 4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은 또 신나서 액수에 대한 의미를 떠들었죠. 네, 사랑해서 4만 원이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 돈 봉투를 보고 적어도 10만 원은 기대했는데요. 4만 원 보고 풀이 확 죽더라고요. 하지만 작년에 받은 휴지보다는 낫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죠. 챙겨줘서 고마워. 그럼 봉투 잠깐 나한테 줘봐봐. 초인종이 울리고 남편은 제게 줬던 돈 봉투를 다시 가져갔어요. 남편은 그걸로 배달 음식을 결제했습니다. 뭐야? 모르고 현장 결제로 주문했어? 그래도 방금 준 선물로 결제를 하냐? 카드로 결제하지. 응? 아, 4만 원이 선물이 아니라 이게 진짜 선물이지. 그러니까 이걸로 결제했지. 외식은 4만 원으로 택도 없잖아. 그러니까 피자가 내 선물이라고? 응, 피자 케이크 해줄게. 잠시만 기다려봐. 저번에 내 생일날 당신이 가져온 초 몇 개 남지 않았나? 촛불은 불어야 할 거 아냐. 지금 나랑 장난해? 어? 아, 미리 촛불 준비 못해서 미안. 금방 세팅할게. 그 순간 해맑게 웃는 남편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제빵사라서 제가 만든 빵 말고는 밀가루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자 역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남편이 피자를 대뜸 시켜서는 선물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줬던 4만 원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것도요. 내가 피자를 먹는 사람이야? 아니 이럴 거면 생일을 애초에 챙기지 말라니까. 왜 자꾸 사람을 빈정상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밀가루 냄새 맡고 온 사람한테 넌 피자를 먹이고 싶니? 게다가 4만 원을 선물이라 준 것도 빠기치는데 그 4만 원으로 피자를 결제해? 당신 진짜 정 떨어진다. 평소에는 절약하는 거 뭐라 안 해. 근데 와이프 생일날에도 그렇게 돈을 아끼고 싶어? 너 말이 심하다. 요즘 피자값 엄청 비싸잖아. 근데 2판의 사이드까지 할인하니까 시킨 거잖아. 그리고 네가 만든 빵이랑 이 피자랑 같냐? 여기 피자가 훨씬 맛있는데? 너는 먹어보지도 않고 편견에 휩싸여서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건 그냥 피자가 아니라 케이크 대신이잖아. 아니 생일 선물까지 따로 챙겨받고 싶어? 우리 나이가 몇이냐? 30 넘었으면 대충 넘어가는 거지. 가만 보면 넌 꼭 이렇게 준비한 사람 김 빠지게 하더라. 다음 생일에는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야, 너야말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앞으로 넌 생일날 미역국도 못 얻어먹을 줄 알아.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챙기지 말라고 수십 번 부탁했다. 나 너랑 당장 이혼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왜 이혼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 저요? 피자 때문에 이혼했어요 라고 말하기는 싫어서 참는 거야. 내가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다가 이혼 얘기가 나오자 꼬리를 내렸죠.
그러고도 한참을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더군요. 서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궁상을 떨까 짜증났어요. 그만큼 남편이 저희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겠지만 저는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무슨 소용인가 생각 들었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스트레스만 받아서 결혼한 걸 너무 후회했죠. 친정 부모님께는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고 이혼을 살짝 언급해봤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그래도 남편이랑 자식은 있는 게 낫다 하셨죠. 자식 낳으면 저희 사이도 달라질 거라 하셨어요. 엄마께서는 몇 년 전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랑 제가 있어서 무척 든든하셨대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께서도 곧 남편의 정신 나간 행동에 혀를 내두르셨어요. 엄마가 정기검진 때문에 입원하셨을 때 일인데요. 제가 도시락을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엄마께서 영 못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일이 너무 먹고 싶다 하셨어요. 저는 아차했죠. 음식에 신경 쓰다 보니 과일까지는 생각 못 했어요. 이상하게 메론이 너무 먹고 싶어. 메론 먹고 나면 입맛도 돌아올 것 같은데. 당신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얼른 백화점 가서 메론 사올게. 아빠, 사실 송서방 퇴근하고 오기로 했는데 안 그래도 그때 과일 사온다 했었거든? 그래? 역시 사위가 있어 든든하구만. 딸보다 사위가 낫네. 엄마 아빠가 병실 사람들에게 사위 자랑을 하시는 틈을 타 저는 얼른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어요. 여보, 퇴근하고 올 때 과일 바구니 좀 사오면 안 돼? 백화점 과일 아니더라도 과일집에서 제일 비싼 과일 바구니로 좀 사줘. 내가 지금 당신한테 15만 원 보냈거든? 이 정도면 넉넉할 거야. 메론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메론은 꼭 사와야 돼? 그래? 장모님 검사는 다 했어? 이제 다 했는데 영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시네. 입이 쓰대. 과일 먹어야 밥도 드실 것 같아. 알겠어. 그럼 이따 봐. 여보, 맛있는 걸로 사와야 돼. 내가 돈 줬으니까 아끼지 말고. 여기 병실 사람들이랑 나눠 먹을 거란 말이야. 알았어. 내가 애냐? 알아서 사갈게. 조심해서 와. 저는 노파심에 남편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좋았어요, 장모님.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종일 일하느라 배고플 텐데 여기까지 와서 어떡해. 자네 왔는가? 오늘도 고생 많았네.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과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잔뜩 가져왔어요. 남편은 비닐봉지를 달랑달랑 흔들더라고요. 저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자 당황해서 온몸이 굳었어요. 많이도 사왔구만. 친정아빠는 애써 웃으며 봉지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바나나. 너무 안 익으면 당장 못 드시니까 잘 익은 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참외가 메론이랑 맛이 비슷하잖아요. 참외는 제가 잘 깎으니까 얼른 손 씻고 깎아올게요. 그리고 토마토요. 토마토가 암 환자한테는 그렇게 좋다잖아요. 저 잘 사왔죠? 펼쳐놓고 보니 바나나는 너무 익어서 새까맣게 얼룩덜룩했고요. 남편은 메론 대신 참외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토마토도 너무 익어서 터졌는지 쉰내가 올라왔어요. 과일 상태를 보는데 딱 봐도 일반적인 과일이 아니라 떨이 상품 같았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과일을 병실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벙찐 저와 친정부모님을 대신해서 병실의 할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에이, 기분 나쁘게 저리 안 치워? 아니, 예쁜 것만 먹어도 모자랄 판에 아픈 사람들한테 지금 뭘 먹이려고 하는 거야? 장모 병문안을 오는데 웬 쓰레기들을 가지고 왔어? 저 사람이 사위 맞아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저는 더 새빨개지라고 주저없이 뺨을 날렸어요. 지금 나 때린 거야? 미쳤어? 그래, 때렸다.
어디 감히 이딴 것들을 내밀어. 너 내가 돈 입금한 거 어쨌어? 아니 어딜 가면 이런 과일들을 파는데 돈 주고 사는 게 가능한 상태야 이게? 어디서 이것들 주워왔냐고. 마음 여린 친정엄마께서는 속상해서 우시고요. 친정아빠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네 맞을만 하지 않았나? 자네 행동을 돌이켜봐.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구만. 저번에 우리 집에 들고 온 명절 선물 세트 기억나나? 사돈어른이 챙겨줬다면서 들고 온 그 쓰레기들 말이야. 다 유통기한 지났던데 그것도 혹시 일부러 준 건가? 인터넷에서 10,000원이면 살 싸구려 기름이랑 통조림 세트들.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유통기한까지 지난 걸 감히.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는 장모 병원에서까지 주접을 떨어. 미친 건 내 딸이 아니라 자네가 단단히 미친 것 같네. 시모 슈퍼에서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명절 선물 세트를요. 남편이 친정에 갖다 주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남편이 뭘 몰라서 저러겠지 싶었답니다. 절약이 너무 몸에 밴 사람이라 생각한 거죠.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 인간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싶었죠. 소란스러워지자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간호사들이 찾아왔어요. 먹지 못하는 그 과일들을 챙겨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야, 너 진짜 돌았구나. 우리 집을 뭐 어떻게 생각한 거야? 너도 너네 집도 질린다 질려. 원래 과일은 후숙시켜서 먹어야 제맛이야. 지금 내가 사온 것들도 겉보기에는 그래도 당도가 가장 높을 때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장모님 입이 쓰다고 해서 일부러 사왔구만. 감히 단체로 나한테 이딴 취급을 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당도 높은 과일 너나 많이 쳐드세요. 저는 들고 있던 과일들을 남편의 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뒷좌석에 예쁜 과일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너 이거 뭐야? 김현숙 여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 뭐야? 너 내가 준 15만 원으로 어머님 줄 과일 산 거야? 우리 엄마는 당도 높은 쓰레기 주고 너네 엄마는 비싼 과일 바구니 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곧바로 예쁜 과일 바구니를 챙겨서 뒤로 빼두고 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를 벗겨서 남편 차의 창문에 문질렀죠. 남편이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게 그 외제차였거든요.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차만큼은 품위 유지를 해야 한다고 비싼 차를 타고 다녔죠. 나중에 저희를 정말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차라면서요. 좋은 곳은 남편 혼자나 가라고 저는 예쁘게 차를 장식했어요. 잘 익은 토마토가 남편 차에서 터질 때마다 남편은 경악했죠. 그만해! 제발 내가 잘못했어. 토마토는 안 지워져. 그만하라고!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붕붕이를 보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어서 저는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시트에도 토마토를 마구 던졌어요.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싹싹 빌더라고요. 난 그냥 엄마가 슈퍼에 잘 익은 과일이 있다고 해서 받아온 거야. 나도 열어보지는 않아서 상태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과일 바구니 빼돌린 거는 내가 잘못했다. 어? 근데 과일들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속으로는 정말 창피했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열이 받더라고요. 이혼은 이미 결심했지만 제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갚아줄지 고민했습니다. 우선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빵집에서 폐기할 빵들을 가져와서 남편의 매 끼니를 챙겨줬어요. 처음에는 맛있다고 군말 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며칠씩 보관했다가 곰팡이가 피었을 때쯤 줬어요. 아침과 저녁을 말없이 그런 빵을 내밀자 남편은 무릎 꿇고 울먹거리더라고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만 좀 해.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제발 그만해. 왜 그래? 당신 빵 좋아하니까 내가 일부러 챙겨준 건데. 왜 울고 그래? 감동받았어? 아님 당신 먹기 싫으면 어머님 갖다 줄까?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당신 눈빛, 행동 다 점점 무섭다고. 앞으로 진짜 당신 말 잘 들을게.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효도할게. 남편이 그만하라고 정말 싹싹 빌고 나서야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몹쓸 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얌전히 도장 찍어. 이대로 살다가 당신 먹는 음식에 나 뭔 짓 할지 몰라. 곰팡이는 애교지. 남편은 그렇게나마 참교육했고요. 시모도 가만둘 수 없잖아요. 저는 매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오래된 우유와 요거트, 묵은 쌀, 몇 년 된 기름, 냉동실에 묵혀있던 떡 같은 이상한 음식들을 구했죠. 그리고 시모에게 매일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웬일이냐며 좋아라 하다가요. 배탈 나고 나서야 이상한 걸 눈치채더라고요. 어머님, 떡 가져왔어요. 너 날 죽일 셈이냐? 또 어디서나 쓰레기를 내 입에 넣으려고 해? 당장 갖다 버리지 못해? 어머님, 음식 함부로 버리면 벌 받아요. 잘 아시면서. 그래서 어머님도 친정집에 이상한 것들 다 갖다 주셨잖아요. 안 팔리는 과일들도 어머님 대신 제가 처리해 줬는데 어머님도 제가 주는 거 처리해 주셔야죠. 뭐? 너 단단히 미쳤구나. 배는 게 없어 이제. 네, 저 배는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 준 거 그대로 돌려드려야죠. 어머님도 배는 게 없어서 아픈 친정엄마께 썩은 과일들 주셨잖아요. 그동안 제가 준 음식들 먹고 정신 차리셨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더 드세요. 드시라고요. 저는 18년도에 도정한 묵은 쌀로 만든 떡을요. 시모의 입에 억지로 마구 집어넣었어요. 시모는 그만하라며 도망다녔죠. 제가 끝까지 쫓아다니자 무릎을 꿇고 양손을 닳도록 빌더라고요.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이제 그만해다오. 이상한 음식들이라는 걸 시모가 조금 더 늦게 눈치챘으면 더 많이 먹였을 텐데 그게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이혼하기 전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알고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한 푼도 없다는데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죠. 통장을 보니 정말 돈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절약을 해온 게 아니라 노름에 버는 돈을 족족 쓰고 있었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시모의 2층 집도 빚덩어리였어요. 시부 역시 생전에 노름을 하다가 빚을 져 2층 집을 담보로 잡힌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2층에 저를 붙잡아두고 월세까지 받은 거였구나 깨달았죠. 그땐 제가 친정에 들어가 별거 중이었어요. 계십니까? 안에 누구 없어요? 그 여자 목소리인데? 누구? 어머님 목소리야. 니네 시모? 아니다. 이젠 시모도 아니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저는 오랜만에 들리는 시모의 목소리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친정까지 찾아와서는 부모님을 찾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째려보자 시모는 답지 않게 쭈뼛댔습니다. 저 사돈어른 좀 뵐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아니 이제 다 끝난 연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고 사돈어른 잘 지내셨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에이 아직 법적으로 사돈이죠. 애들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저 때문에 그렇게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니 얘야? 지금 와서 무슨 소리세요? 돌아가세요. 그걸 아는 분이 됐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이만 돌아가세요. 다 못난 저 때문인데 저만 없으면 애들 잘 살 거예요. 사돈어른께서 한 번만 봐주신다면요. 저희 아들 그런 못난 놈 아닙니다. 제가 다 시킨 거예요. 사돈, 제가 사라질게요. 애들 둘이 행복하게 살게 사돈어른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살고 있는 2층 집이요. 곧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사돈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네? 부탁할 곳이 사돈어른밖에 없어요. 슈퍼도 월세 못 내서 이제 장사 접었고요. 뻔뻔하게 지금 돈 빌리러 오셨습니까?
네, 제가 염치가 많이 없네요. 오죽하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가족인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그동안 한 짓들 사과 제대로 해보세요. 제 마음이 풀릴지는 모르겠다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예쁜 며느리 고생시키고 인심 좋은 사돈어른들 마음 상하게 만들고요. 시모는 마당에 엎드려서는 마구 빌더라고요. 시모의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었어요. 남편이 대출을 끌어모아 받아서 노름판 다니는 걸 소문으로 들어서 저도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많이 급한 것 같으니 한 번만 도와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있으세요. 돈 찾아서 갈 테니. 아빠, 안 돼요. 아이고, 사돈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아빠는 곧 집안에서 저금통을 꺼내오셨어요. 저는 아빠의 의도를 눈치채고 웃음이 터졌죠. 아빠!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인간들 가만둘 수 없지. 저는 아빠와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남편도 있더라고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엄마랑 인연 끊고 당신만 보고 살게. 정말이야. 시모는 살짝 남편을 째려봤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친정아빠께 다가오더군요. 오셨어요, 사돈. 제가 없는 돈 끌어모아서 사돈 드시라고 소고기 샀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도 아니고요. 툭불은 아니지만 정육점에서 한우 갈비살 사놨어요. 집에서 맛있게 구워 드세요. 은혜는 차차 갚아나가겠습니다. 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그럼 저도 보답을 해야죠. 어디 이걸로 경매랑 아들내미 빚 잘 막아보시든가. 친정아빠께서는 미리 배를 갈라온 돼지 저금통을 마구 흔드셨어요. 시댁 거실에는 10원짜리와 50원짜리가 가득 뿌려졌죠. 평소에 아버지께서 10원, 50원은 따로 저금통에 모으셨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왜요? 10원이랑 50원은 돈이 아닙니까? 이거 모으면 그래도 꽤 될 텐데 싫어요? 그 말에 시모는 울면서 동전을 집어들었죠.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뛰쳐나가더라고요. 결국 시댁 2층 집은 막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회 유찰되어 싼 값이 된 집을 친정아빠께서 낙찰받으셨어요. 2층 집 자체는 오래됐지만 위치가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동전 사건을 그새 잊었는지 남편과 함께 또 친정에 찾아왔더군요. 정말 마지막으로 용기 내서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일하면서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집은 제발 돌려주세요. 살아갈 터전이 있어야 저희도 먹고 살죠.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안 그래 당신? 당신은 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아? 거짓골로 온 남편과 시모를 보고 친정아빠가 마음이 약해질까 봐요. 저는 이번에는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았어요. 일단 식사하시고 얘기해요. 보아하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제가 주는 밥 다 먹으면 그때 드러나 볼게요. 고마워. 역시 당신뿐이야. 그래, 이쯤 하면 우리도 벌 다 받았지? 애초에 집도 저희 돌려주려고 사돈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거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어떤 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지었어요. 시모와 남편도 눈치는 있는지 조용히 기다리더라고요. 예전에 시모에게 주려고 구했던 묵은 쌀이 남아 그걸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김치 냉장고에 있는 오래된 김치를 꺼냈어요. 묵히다 못해 쓴맛이 나서 버려야 할 김치를요. 김치와 밥만 상에 차리자 남편과 시모는 뭔가 잘못됐다는 얼굴을 했어요. 하지만 별 수 있겠어요? 드세요. 남기지 말고. 둘은 중간중간에 헛구역질하면서도 싹싹 긁어먹더라고요. 맛있게 잘 드셨어요? 다 먹었으니까 이제 원하는 거 말해봐요. 이혼은 그대로 할 거니까 그거 빼고요. 우리가 뭐든 다 할 테니 경매 넘어간 집에서 당분간만 살게 해다오. 어? 월세도 낼게. 당장 엄마랑 나랑 갈 곳이 없어. 정말 네가 마음 풀릴 때까지 괴롭혀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지낼 곳만 부탁해. 시모와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어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도 꼴보기 싫던지요.
그 모습을 잠자코 보던 친정아빠께서도 입을 여셨죠.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네, 뭐든요. 그럼요, 죽는 신용도 하겠습니다. 그럼 배가 망신한 이유가 두 모자 서로에게 잘못이 있으니 사이좋게 한 대씩 주고받아 보세요. 그럼 내가 진짜 도와줄 테니. 예? 시모가 순간 못 알아듣고 반응이 느렸는데요. 반면에 남편은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시모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씩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자기 엄마 양쪽 뺨을 때리더군요. 이야, 이 자식아! 어디 엄마한테 손을 올려! 이 나쁜 자식아! 시모는 열받았는지 남편 뺨을 마구 때리다가 발로 걷어차더라고요. 남편은 참지 않고 늙은 엄마에게 또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와 아빠는 그 모자를 말리지도 않고 돕지도 않았어요. 대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웬 거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안 나가네요. 시모와 남편은 발악을 하면서 끌려나갔습니다.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빠가 낙찰받은 시모의 2층 집은 뼈대만 남기고 철거했어요. 그 자리에 지금 1층은 베이커리, 2층은 카페 짓고 있습니다. 곧 부모님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됐어요. 친정아빠가 제목 유산이라고 미리 주셨거든요. 원래 일하던 빵집은 저번 주에 그만두고 이미 제 가게 직원들 구하고 메뉴 선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소문나르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 덕에 전 시모와 전 남편의 근황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매매도 가격이 높지만 보증금 월세도 다 어마무시하잖아요. 전 남편은 원룸 겨우 얻고 시모는 시골에 내려갔다네요. 들어보니 전 남편이 늙은 엄마랑 어떻게 같이 사냐고 시모를 엄청 구박하고 쫓아냈대요. 갈 곳 없는 시모는 시골로 내려가서 숙식 지원해주는 곳에서 밭일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전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외제차도요. 대출받아서 산 거더군요. 그것도 다 못 갚아서 신고당했더라고요. 이혼 숙려 기간 중 연락 와서 경찰서 오라는데 저는 이혼했고 일 없다 했죠. 결혼 생활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요.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콩가루 집안에서 잘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절약하는 사람도 가끔 잘 살펴보세요. 어떤 나쁜 사람들은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